상표권, 저작권 개념을 좀 간단히 먼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상표권 같은 경우는 특정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고, 네. 표장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쉽게 설명하면 뭐 상품명이라든가, 뭐 상호명이라든가, 뭐 로고, 뭐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우리 양담소 같은? 예,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표권은 권리가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이제 출원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이제 등록된 이후에는 상표권자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겁니다. 이제 반면에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고, 네. 뭐 쉽게 설명하면은 일반적인 예술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뭐 사진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뭐 음악 저작물들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고요. 네. 저작권 같은 경우는 상표권과는 달리 별도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창작을 했을 때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귀속되고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오랜 시간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독특한 메뉴로 그 지역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났는데요. 그러던 중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제 식당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식당은 문정성시를 이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주변에서 자꾸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개발한 메뉴와 똑같은 메뉴를 파는 식당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겁니다. 알아보니 최근엔 누군가 메뉴의 이름을 상표 등록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심 없이 제 메뉴를 그대로 따라하는 업체의 판매를 막을 수는 없을까요? 네,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변호사님. 네. 포항 덮죽 사건이 떠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포항 덮죽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을 출연하면서 굉장히 좀 전국적인 유명세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제3자가 상표권을 출원을 하면서 덮죽에 대한 이제 상표를 출원하면서 이에 대한 권리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그 상대 음식 업체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업에서 철수하는 걸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이거는 잘 마무리가 됐는데, 네. 오늘 사례자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사례를 좀 하나씩 변호사님 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똑같이 메뉴를 따라한 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저작권 침해인가요? 일단은 메뉴를 이제 결국 만드는 방법이죠. 조리법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되느냐의 문제를 판단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리법 자체는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표현한 표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리법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사례자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독창적인 조리법을 개발을 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고요. 뭐 특허 출원이 가능하긴 한데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기술적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단순히 조리법이 새로운 조리법이라고 해서 특허 출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어떤 기술적 의의를 가질 때는 특허 출원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리법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영업 비밀로 이제 보호받는 경우에 조리법이 이제 보호받을 수 있고요. 영업 비밀 같은 경우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어쨌든 그 조리법 자체가 비밀로서 관리돼서 그 어떤 음식점 내부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고, 요런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럼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사례자의 메뉴명을 그대로 따라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지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출연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명세에 편승을 하는 행위잖아요, 이 행위가.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단 권리를 행사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경우는 지금 상대업체가 상표권 또 지금 출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된 상표다라고 해서 상표 등록을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지금 등록 신청을 이 사람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상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가 됩니다. 네. 특허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특허는 기술 개발한 사람이 출원해서 등록을 받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상표는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먼저 등록을 한 사람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워낙 있다 보니까 네. 상표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어떤 예외를 두고 있냐면 상표를 등록하진 않았지만은 너무나 유명해진 그런 표장들에 대해서 뭐 대표적으로 양담소 같은 경우에 상표 등록이 뭐 안 돼 있지만은 뭐 굉장히 이제 이렇게 유명해졌다. 근데 다른 제3자가 요거에 편승하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양담소라는 상표를 출원한다.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에 해당해서 이것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은 내가 이게 유명해졌는데 그걸 편승하기 위해서 먼저 상표를 출원했다. 요거를 이제 입증을 해서 막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사연의 경우에 다시 돌아가서 네. 자, 얌체 업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를 해서 네. 지금 등록된 상표를 무효로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네. 무효로 만든 이후에 이제 자신이 이제 상표를 출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정당한 상표권자로 권리 행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뭐 좀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방송 출연을 함으로써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어떤 유명세를 이용해서 지금 상대방이 영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 행사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아, 그 또 입증도 아무래도 좀 용이한 측면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제기를 해서 요거는 특허청이 하는 겁니까? 네, 특허 심판원에 이제 하는 것이고요. 네. 일단은 특허 소송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소송은 법원으로 바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 특허나 상표 관련된 소송들은 이제 특허 심판원에 먼저 한번 판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네. 이거보다 뭐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나요?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좀 분야 자체가 좀 전문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받기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특허 심판원에서 한번 판단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